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인력개발원에서 정보기술개발 분야 과정을 총 담당하고 있는 이상복 교수라고 합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많이 찾아뵀는데 오늘은 공식적으로 예비 소집 관련돼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보고 전달사항을 전달하고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어, 일단 저희가 개강이 2월 16일입니다. 2월 16일. 안내 문자가 따로 갈 건데 2월 16일 날 개강을 하고요. 아침 몇 시까지 오지? 9시까지 오나? 9시까지 개발원에 와주시면 아마 간단하게 입학식을 하고 바로 과정 일정에 소화를 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도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도 있는데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리고 질의응답을 받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원에서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시간을 실습실에서 보내게 될 거고, 여러분들이 사용할 실습실은 IoT 융합 1실에서 거의 모든 수업을 진행하게 되실 거예요. 그냥 여기서 해 떠 있을 때 그냥 여기 있는다 보시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자리가 PC는 총 25대가 세팅을 할 거고, 자리도 여러분들이 일단은 오셨을 때 자리를 임의로 앉겠지만 나중에는 자리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우분투 리눅스를 메인으로 사용할 거고요. 우분투 리눅스를 사용할 거고 VI 에디터를 사용할 겁니다. 다른 툴은 사용 안 할 겁니다. 초반에는. 나는 VI를 쓰냐 못 쓰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VI 그냥 이제 저희가 시키는 대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VI 에디터를 이용해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C 언어를 먼저 학습을 할 거고, C 언어에 대한 프로젝트, 과제 등을 수행할 겁니다. 그 이후의 일정은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성취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조동현 교수님이랑 저랑 적절히 이제 스케줄을 변경을 할 거예요. 일단 저희가 이제 여기 오시기 전에 주의해야 될 점 몇 가지가 있어서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약 한 일주일 뒤에 명절을 보내고 나서 이제 과정이 시작될 건데, 주의해야 될 거를 조금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그 집체 훈련이라고 합니다. 여기 우리가 훈련 여기 과정에서 쓰는 용어 중에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수업 받는 거, 오프라인에서 수업 받는 거를 집체 훈련이라고 하는데, 집체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보건당국에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뭐
빠르면 바로 증상이 나타나지만 길게는 2주 정도의 잠복기가 있다 그러니까 뭐 벌써 걸렸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 안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지금 일주일 전이니까 코로나를 조금 조심하십사 하고 명절에 여행이라든지 뭐 개인적인 일탈 뭐 집단 여행 뭐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해 주시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사회 활동이나 외부 활동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때는 마스크를 꼭 사용해서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손도 자주 씻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저희 이제 여기 들어오시면 손 소독제라든지 이런 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제공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개인 위생 관리는 개인이 직접 하셔야 돼요. 저희가 맨날 뭐 옛날 저기 쌍팔년도처럼 막 두드려 팰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챙겨 주시고 개인 위생 관리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5명 합격자가 모두 선정이 됐고 예비 합격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예비 합격자도 뽑힌 분들이 있고 뭐 그렇게 한데 왜 뽑고 있냐면 필연적으로 입학은 25명이 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학정기간이라고 해서 수업을 한 며칠 들어보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도망갈 기간을 줍니다. 도망갈 기간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만두면은 결혼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 합격자를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지금 조동현 교수님이 전화 면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지라든지 교육의 적합성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아주 철저하게 하지 못했고 그냥 전화상으로밖에 못했기 때문에 결혼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한 며칠 들어보고 이게 아닌데 싶어가지고 분명히 도망가는 인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매년 나타나요. 그래서 결혼이 생기면 충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 합격자를 지금 뽑고 있습니다. 예비 합격자분도 지금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긴장들 하시고요. 또 올해는 조금 더 진짜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뽑았기 때문에 결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생기면 또 결혼 충원자가 들어왔을 때 또 처음부터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런 부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올해는 결혼의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윈도우 환경에서 개발 환경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우분투 리눅스 환경에서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히 사용하던 프로그램들이 사용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이질감이 상당히 높은 환경에서 개발 공부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분투 리눅스를 그럼 사용 안 하면 되지 않느냐? 안 하면 되죠. 안 하면 되는데 우분투 리눅스 사용할 줄 모르면 여러분들 취업도 안 해도 됩니다. 취업 안 할 거면 안 와도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개발자는 개발의 어떤 환경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가 없어요. 개발 환경이라든지 개발 플랫폼이라든지 개발 에디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모두 회사에서 정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든 여러분들이 개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극한의 환경부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잘 배우셔가지고 최종적으로 좋은 성과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 얘기할게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항상 신학기가 시작되면은
상당히 많은 기대감과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엄청난 자존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상당히 의욕이 높아진 상태에서 들어오는데, 매년 저희가 겪는 문제지만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특히 주변에 뭐 컴퓨터 좀 한다는 사람들, 아니면 개발자 친구, 아니면 웹 개발자 친구, 웹 디자인 친구, 아니면 뭐 형, 누나, 뭐 주위 사람들이 뭐 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라고 옆에서 노를 엄청나게 줘서 뱃사공들이 엄청 많은데, 심지어 유튜브에서도 그런 소리 많이 하죠. 다 개뿔, 다 쓸데없는 소리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참조만 하세요. 참조만. 그 귀 얇은 사람들 많을 건데 그냥 귀 닫고 사세요. 알았죠? 저희가 이제 몇 해 년도 동안 검증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 기준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방향에 대해서 왜 이렇게 수업을 안 하냐,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분들은 안 오셔도 됩니다. 저희가 충분히 검증된 시스템이 있고 현업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다룰 거기 때문에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저희가 제시하는 길에 잘 따라와 주시면 돼요. 면접 과정에서 가장 고려를 많이 했던 부분이 뭐냐면, 잘 따라와 줄 것 같은 사람들, 그리고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이런 분들을 최우선적으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가 뭔가 조금 알고 있는 방향으로 뭔가 진행돼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배제됐어요. 왜냐면 이 시스템을 몇 년을 운영을 해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 반 친구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반 분위기 개판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본인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고 싶은 사람들 위주로 뽑았어요. 물론 면접 과정에서 다 걸을 수는 없겠지만 오셔가지고 불순분자 같은 행동을 하시면 과제로 프로젝터로 혼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유튜브 관련된 얘기를 좀 하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위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귀 닫고 사시면 돼요. 이 과정이 끝나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만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교육을 받고 취업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이고, 취업을 하거나 이쪽 분야에 공부를 해본 사람들의 입장하고는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집니다. 그 다른 시야의 눈높이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얘기가 안 통하는 거죠. 그런 거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유튜브 보다 보면 유튜브에서 자기 경험을 계속 얘기하는데 그거는 유튜브 컨텐츠를 만든 사람이 이야기지 여러분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참고. 아 이런 경우도 있었구나. 간접 경험만 하시면 되지, 이거를 갖다가 본인이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내가 그 사람이 된 것 마냥 이거를 배우면은 꼭 내가 뭔가 꼭 성공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네 그런 느낌이 패가망신을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매주 로또 사잖아요. 그죠? 로또 될 것 같으니까 사는데 안 되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IT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수료생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기초입니다. 기초가 얼마나 튼튼하게 되어 있느냐. 질문은 제가 좀 이따 받을게요. 기초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그리고
이 기초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여러가지 활용 부분을 대응할 수 있느냐, 주어진 조건에 어떤 프로그램 활용을 개발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교 4년 졸업하고 석사만큼의 지식을 단기간 내에는 얻을 수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요 배울 기간 동안에는 뭘 하냐면, 여러분들이 신입으로 들어가서 자기 몫을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진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어떤 스킬을 익히고 나가는 겁니다. 지식적인 어떤 깊이는 여기서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식적인 깊이를 충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진짜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으로서 취업을 할 수 있게, 그리고 그 신입사원으로 취업을 했을 때 안 잘리고 오래 일할 수 있는 에이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동, 프로젝트에 임하는 자세, 생각하는 범위,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그런 스킬, 이런 것들을 주로 배우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위의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옆에서 뽐뿌질을 한다는 거, 그 다음 유튜브 동영상 강의에 심취하셔가지고 컨텐츠의 일이 자기 일인 마냥 그렇게 너무 심취하지 마시고, 저희 과정에 집중해 주시고 저희가 시키는 시스템, 저희가 이끌어가는 시스템에 그냥 맡기세요.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충분히 검증된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괴롭혀 줄 거기 때문에 그냥 괴롭힘 당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강의가 시작이 되면 상당히 많은 기대감과 뭔가 자신감이 넘치고 뭔가 의지가 불타올라 가지고, 초반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게 되는 부분이 뭐냐면, 본인의 니즈, 본인이 요구사항을 다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 강사분이라든지 교수님들이 상당히 이제 여러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가 가네 안 가네, 실력이 있네 없네 요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실력이 구분될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 들어와선 안 되죠. 그죠? 일하러 가셔야지. 그 정도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여기 와서 강의를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전 가셔서 하시면 돼요. 결론은 뭐냐면, 저희가 이 시스템으로 여러분들 이제 매니저먼트 하면서 이렇게 쭉 이끌어가는 이런 구성원들, 강사, 교강사, 교수, 운영진,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좋은 곳에 취업을 시키기 위해 노력을 할 겁니다. 그분들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져주시고 신뢰를 가져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저는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조동현 교수님이 얘기를 할게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 이렇게 직접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차피 제가 이제 주로 강의를 맡게 될 거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방송은 이제 이상 교수님이 총괄하셔서 준비하셨지만, 제가 이제 내용 같은 것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대부분 뭐냐면, 안녕하세요.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어떤 최소한의 준비 사항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알려드리고, 궁금한 게 좀 많으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분들이 뭐 방금 교수님도 설명했지만 뭐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뭐 이런 부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 기분 나쁘게 뭐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호기심이 있거나 의지가 있는 건 좋은데, 이제 그 의지가 너무 이제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으면 이제 그것 또한 해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얘기보다는 이제 개강에 앞서서 전달할 사항, 그리고 이제 종합적인 어떤 질문들을 해주시는데, 그 질문들은 솔직히 오셔가지고 경험을 해보시면 해소될 만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교육하고 있는 분들, 제가 이제 취업 면담이라든지 상담을 해보면 아무리 배워도 내가 회사 가서 이 정도 실력으로 회사에서 다닐 만한 실력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는데, 준비를 뭐 몇 년 정도 시간, 뭐 몇 개월 정도 시간 더 주면 준비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자신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건 경험을 해봐야 되겠죠.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 개발원에서 하는 생활들도 저희가 이렇게 처음에는 막 뭐 월화수목 금금금 한다, 뭐 주말 시간에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직접 해보면 그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 시간이 내가 좀 힘들어 이러신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는 저희가 이제 본인이 느끼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해소가 안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적은 거를 읽어 드릴 거예요. 지금 강의 이제 시작이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코로나19에 대한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뉴스를 보면 명절 때 저도 이제 바로 옆에 담양이 시골이긴 하지만, 여러분 교육 때문에 지난 추석에도 못 갔고 이번 설에도 저는 이제 시골에 출입 금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명절 기간 동안에 집에만 있게 될 건데, 제주도에 뭐 14만 명 정도가 뭐 예약이 돼 있다, 그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는 뭐 자유를 만끽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외부를 나가시는 것 자체를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부탁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친구를 만나거나 뭘 하셔도 좋긴 한데, 이제 코로나라는 게 만에 하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본인 스스로 거기에 해당이 되신다고 하면 이제 본인을 포함한 저희 과정 모두가 뭔가 좀 거기에 따라서 뭐 기간이 늦춰지든지 하면 또 다른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 취업을 해야 되는 시기에 코로나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신다면 일주일 정도는 개인 일정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방금 계속 설명을 드려가지고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IT 분야라는 게 너무 다양하고 회사 가서 하는 일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맞춰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조언들이 있지만, 좀 전에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는 회사 가셔가지고 직접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초, 그리고 개발자로서의 자세, 습관 이런 것들을 맞춰드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사항으로는 다 제가 면접을 할 때 다 알려드렸는데 못 들으신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시언어를 기본으로 해서 유튜브 강의에 여러 가지 강의가 있다고 하면 빠른 속도로 들으셔도 좋으니까 두세 번 정도 다 들으신 다음에 다시 천천히 보시면서 모르는 용어들에 대해서는 구글링을 해봐라. 그래서 내용들이 대략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용어에 친숙해지실 수 있을 정도까지만 과제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해오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월화수목 금금금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200시간을 2400시간 같이 활용하겠다라고 한 건데, 이건 기존 해왔던 거고, 하지만 저희는 이걸 다 의견 수렴을 할 겁니다.
오신 분들 여러분들의 의견까지 다 수렴해서 강제로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저희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처음에 너무 버거우면 안 해본 다음에 경험을 안 해본 상태에서 나중에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습관이란 게 그렇게 쉽게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권해드리는 거니까 차라리 처음에 경험해 보시고 이런 시간이 없어도 충분히 프로젝트를 정시에 따라올 수 있겠다 하면 조절을 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더 나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한번 해보신 다음에 다시 의견 조율을 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또 다시 말씀드리니까 뭐 귀에 딱지 않겠다라는 것처럼 잔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이 잔소리라고 듣지 마시고 제가 이제 쓴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대감이라는 게 아주 좋습니다. 다양한 새로운 분야에 지원을 할 거기 때문에 많은 걱정이 있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상욱 교수님 그리고 강의를 하는 저 그리고 다른 강사님도 있는데 그 저희 강사진과 강의에 대해서 신뢰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뭐 결과적으로 실력 이런 것들을 판단하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그 과정도 볼 거고 이렇게 해서 취업에 필요한 최소한을 맞춰 드릴 건데 저희가 5년 동안의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의 커리큘럼 따라온다고 하면 강의가 잘 될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을 믿는 것만큼 여러분도 저희를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한순간 한순간에 내 실력이라든지 현재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좀 감정적으로 치우치시거나 힘들어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과정이 끝날 때 내가 어떻게 변화되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좀 인내의 시간은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 개발자로서 취업을 하는 목표가 저희 반 모두의 똑같은 마음이면 그 분위기가 잘 잡힐 것 같고 한 분도 힘들어하지 않고 과정이 끝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로 제가 전화 면접 때 많이 물어봤죠. 단순히 어떤 정보를 얻고 IT 개발에 대한 경험을 쌓은 다음에 내가 잘할 수 있으면 취업을 하고 잘 못하면 취업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좀 나약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먹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공부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냥 최선을 다해보고 그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 노력으로 평가받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된 사람에게 말해야 되는데 이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적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저희 그 과정을 듣는다고 해서 IT 개발자로 바로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하는 첫걸음이 될 건데 이 기간 동안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IT 회사에 개발자로 취업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주는 업무들을 수행할 때 이 10개월 동안에 여러분들이 몸에 배게 된 습관들이 그 회사에서도 계속 똑같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회사에서 계속 판단을 평가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 개발자로서의 그 마인드, 그 어떤 지식을 쌓고 실력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마음가짐, 어떤 습관을 가지고 개발자로서 준비를 하느냐 이게 저희는 솔직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저희는 1년이 안 되는 시간이지만 이후에 여러분들은 뭐 5년, 10년, 20년 이렇게 일을 하겠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어떤 습관을 잡기 위해서 조금은 더 좀 강하게 푸시를 할 수도 있고 좀 나무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 좋게 되자는 생각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저희를 믿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회사에 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지금 여러분이 오시기 전까지 한 4, 5년 동안에 졸업생들이 다 그런 상태로 회사에 갔고 지금도 취업한 이후에
한 명도 본인 스스로 이제 못하겠다 이렇게 한 사람이 없으니까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질문 중에 공부를 위한 개인 물품 이런 게 있었죠. 특히 이제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물건들은 아마 기숙사에서만 사용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솔직히 개발자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돈이 많고 좋은 걸 사면 좋겠지만 저희는 이제 최소한의 수준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추천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뭐 갖고 계시는 게 있다고 하면 뭐 여력이 있다고 하면 사시는 것도 좋지만 사신다고 하면 아마 이제 저희는 개발자니까 인텔 CPU 그리고 16기가 램 이상의 노트북을 추천을 드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오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러면 사셔도 되지만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이것도 저희가 충분히 추천을 해드리니까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컴퓨터가 없다고 교육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부터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준비를 하면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사양이 좀 낮으신 오래된 거를 갖고 계신 분도 있는데 그냥 가져와 보세요. 저희가 최대한 뭐 적은 비용으로 수업에 필요한 수준까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거나 임시 조치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도 솔직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내용들도 다 수업 중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개인 위생 물품, 편의 물품 등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숙사에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 과정 거의 1년 정도를 생활하셔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보시는데 당장 없다고 하면 사지 마세요. 택배가 되니까 와보신 다음에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항상.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개발원 생활에 대해서 좀 이제 팁 같은 걸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숙사에 오면 숙식도 제공되고, 그리고 내부 식당이 있어가지고 식사는 아침, 점심, 저녁이 다 됩니다. 원래는 기숙사생을 위해서 아침과 저녁이 준비가 되는데, 저희 과정 같은 경우는 거의 생활하다시피 하시기 때문에 그냥 같이 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뉴는 솔직히 호불호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맛있다고 하고 어떤 분은 맛없다고 하니까 저희가 느끼기에는 못 먹을 정도는 아닙니다. 뭐 군대 식당 정도는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주변에 이제 큰 마트가 있고 뭐 간식거리라든지 점심으로는 명랑 핫도그, 뭐 꽈배기, 맘스터치 햄버거집 그리고 고봉민 뭐 김밥, 메가커피 이런 것들이 이제 걸어 다닐 수 있을 거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편의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넉넉하지 않아요. 이쪽이 이제 뭐 아파트 외에는 공단 옆에 있어가지고 뭐 시내랑 좀 거리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 조건이 공부에 필요로 하는 최상의 조건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딱 그만큼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마 와서 겪어보시면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외곽에 있나 이럴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괜찮다 이러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의문이 풀리실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으로는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예, 다시 이상복입니다. 몇 가지 조금 더 이거는 좀 숙지 사항인데 수업을 하다 보면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우열이 나눠지죠. 잘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본인이 어느 그룹에 속해 있든지 그저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가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면 우리 과정이 빡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빡센 와중에도 우열이 나눠지는 거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끝까지 해서 스케줄을 다 소화를 하시면 사실은 취업할 때쯤 되면 본인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전공자만큼
전공자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느리고 늦대고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매년 우열이 발생을 하고 본인이 못하는 그룹에 있는 학생들이 중도 포기를 많이 하는데 포기 안 하는 학생들은 다 취업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면 손해야. 그런 부분. 그리고 당연히 우열이 나눠지고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시기 질투도 나고 조바심도 나고 이 길이 내 길인가,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건가, 확신이 안 들 때가 무조건 생깁니다. 그런 생각은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좀 이따 받겠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래, 좀 떨어진다. 이렇게 그런 확인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과연 잘하면 얼마나 잘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가 잘한다고 착각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가차없이 혼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잘해봐야 소용없고 여기서 못해도 상관없어요. 나가서 잘하면 됩니다. 그죠? 그런 부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지만 스트레스 안 받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뭐가 안 된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핑계일 뿐입니다. 그냥 묵묵하게 주어진 것을 하나씩 하나씩 느리더라도 처리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초반에는 서먹서먹하고 뭐 그룹이 나눠질 겁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 종특이잖아요, 그죠? 뭐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뭐 나뉘듯이 뭐 니는 니고 얘는 내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질 건데, 가급적 다 같이 친해지십시오. 저희는 여러분들 수료할 때까지 골고루 잘 섞어서 팀을 만들어 드릴 거니까 누구 하나 등을 지게 되면 만나면은 여러분들 프로젝트가 하나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다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부 숙소를 가진 사람들이나 외부에서 등하교를 하시는 분들 중에 자취하시는 분들이 집을 오픈하게 되면 아지트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거는 가급적이면 자기 집에 초대하지 마시고 그냥 실습실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십시오. 알았죠? 그런 경우가 매년 발생합니다. 아지트를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그룹핑을 해가지고 우리끼리만 공부할래, 그걸 못하게 하면은 저들끼리 이제 삐져가지고 나 수업 거부, 우리끼리만 뭐 할래 이렇게 해서 필패하는 것을 매년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저기 절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걔네들은. 그래서 4년을 공부했는데 안 붙으면 포기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그런 얘기는 나중에 와서 얘기합시다. 그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마인드를 흔들리시고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유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구성원이 80% 이상이, 90%인가? 대부분 다 비전공자입니다. 이 비전공자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잘하고 있는데 잘하는 사람하고 꼭 자기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못한다라고 착각에 빠지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혼내드릴게요. 정신 못 차리면. 알았죠? 이 과정을 수료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전공자입니다. 전공자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면접자가 여러분들 지금 한 4대1 정도 경쟁률인 것 같아요. 최종 25명 뽑았는데 4대1이면 몇 명 정도 지원했는지 대충 계산이 나오죠.
계산 못해도 돼요. 뭐 수학 물리 잘해야 된다 뭐 다 필요 없습니다. 나눗셈 못한 애도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시스템에 따라 잘 쫓아오시면 됩니다. 알았죠? 빠르게 가든 느리게 가든 끝까지 완주하자. 이게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네, 얘기는 대충 끝난 것 같아요. 나머지는 와서 이제 거의 감옥살이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농담이고 그래도 우리가 사람인데 사람 이하의 취급을 하겠습니까? 단지 의지를 좀 다져보자는 얘기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힘든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애초에 마음가짐을 좀 단단하게 가지자는 마음에서 장난치는 거니까 너무 경직되어 있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있지 마시고, 당장 다음 주잖아요. 그죠? 다음 주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힘들어도 되니까 너무 초반부터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다. 자, 예비소집 전달 사항은 여기까지 끝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가지고 질의응답이 흐리멍텅해지면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질문을 차근차근 올리시는데 지금 올라온 질문 먼저 이제 얘기하면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노트북에 윈도우 깔렸는데 어쩌느냐? 리눅스 깔면 되죠. 뭐 걱정입니까? 네, 패스. 그 다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 교육 수료 후 취업 제한 및 알선도 당연히 해주죠. 이거 안 해주면은 양아치지. 그죠? 맞죠? 당연히 해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VI 에디터가 뭔지 모르시면 오셔서 경험한번 보시면 됩니다. 아주 좋은 에디터 툴입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VI 에디터나 우분투 리눅스 미리 컴퓨터에 깔아둘까요? 와서 실컷 깔게 됩니다. 그냥 자유시간을, 윈도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자유롭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와서 여러분들 죽적어 쓸 거니까 미리 뭐 까내면 안해 뭐 미리 하네 이런 의지를 다지지 마시고 일단 정신수양부터 하십시오. 알았죠? 뭐 지금 깔아봐야 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리눅스를 깔 줄 모르는데 알려주시죠. 당연히 알려주죠. USB 집어 던져 놓고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지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처음에는. 네. 어저께 카톡으로 질의응답 많이 해가지고 질문이 뭐 많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카톡 우리 이제 단톡 만들었으니까 단톡으로 계속 물어보세요. 그리고 모든 그 공지, 모든 커뮤니케이션, 뭐 잡담, 뭐 노래 추천, 뭐 우스개 뭐 짤 이런 거 전부 카톡으로 할 겁니다. 카톡을 진짜 신나게 할 건데 카톡 하는 거에 부담감을 가지지 마세요. 카톡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카톡이 무슨 족쇄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카톡 하면서 저랑 강사진이랑 학생진이랑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냥 뭐 문턱이 높아가지고 말을 못 꺼내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조금 더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카톡 공지를 잘 읽으세요. 봤네 못 봤네 뭐 지나갔네 뭐 했네 이런 거는 그냥 모릅니다.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여러 사람들이랑 빨리 친해지려면 카톡을 많이 하십시오. 기숙사 환경은 어떠냐면 군대보단 괜찮아요. 네, 군대보단 괜찮아요. 취업하신 분들은 보통 어떤 일을 하는 기업에 취업? 전부 개발자로 갔습니다. 한 명 빼고, 한 명은 기술 영업 갔네. 한 명 빼고 전부 개발자로 갔습니다.
전부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뭐 시스템 개발하는 회사로 다 갔어요. 이거 좋은데? 네, 저희는 수업 시간에도 디스코드를 활용해서 수업을 합니다. 코로나 심해져가지고 작년에는 휴원이 됐을 때도 디스코드로 계속 수업하고 했습니다. 보충 수업. 정규 수업은 아니더라도 보충 수업을 했고,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디스코드를 활용해서 여러분들 디스코드 다 쓸 줄 아셔야 돼요. 뭐 모르면 와서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한 반에서 수업을 다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반을 해야 될 경우도 있는데, 그때도 분반을 하게 되더라도 디스코드를 통해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디스코드로 화면하고, 우리 가급적 프로젝터를 안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부 화면 띄워놓고 이렇게 수업을 하고 실습하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디스코드가 의무는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휴원을 해도 우리는 계속 여러분들 쉬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휴원하면 휴원할수록 수료 일자는 뒤로 넘기되는데 공부할 시간은 더 많아진다. 뭐 그렇게. 기숙사에 건조대가 있나요? 건조대 무슨 건조대 말씀하시는 거지? 빨래 건조대? 응? 건조대 개인이 사야 된대요. 그냥 그 허수아비처럼 팔 발려 있는 거 말하는 거 아닌가? 그거 사세요. 그거 하나 사세요. 아니면 방이 뭐 몇 명 있으면 가위바위보 친 사람이 사든지, 뿜빠이 하든지, 엠빵 하든지, 뽑기라든지 알아서 하시고, 우리 드럼 세탁기 건조기 이런 건 없어요. 없어서 주말이나 이럴 때 같이 이제 뭐 코인 세탁하러 가면서 땡땡이도 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건조기 판매한다네요. 뭐 판매하는데 뭐 좀 더 좋은 거 쓸 거면 쿠팡 관계자 아닙니다. 수료 날짜가 정해져 있죠. 언제인지 모르겠네요. 11월 말쯤 될 것 같은데, 수료 날짜가 없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 집에 가야 되는데, 그죠? 입학 날짜, 수료 날짜 80%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80%는 개인별로 출석이 다른 거기 때문에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80%라고 얘기하는 거는 80% 출석 일수를 말하는 겁니다. 80% 출석을 하면 시험 나갈 수 있어요. 대부분 그때쯤 다 시험 나갑니다. 수료일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여러분들 혼자 외롭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수료 2주인가 3주 남겨놓고 혼자 남아 있었어요. 한 명이 외롭게. 다 일찍 취업해서 다 팔려갑니다. 아주 그냥 상품 내놓으면 그냥 서로 데리고 가려고 난리야 그냥. 여러분들이 상품입니다. 질문 없나요? 없어? 자격증. 우린 자격증 취급 안 하는데. 개인적으로 따로 그런 거 있죠. 우리 프로젝트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 자격증 따기 위해서 시간 주세요. 안 줍니다. 우리 자격증 딸 시간이 없어요. 따는 의미도 없어요. 우리는. 자격증이 여러분들의 실력을 대변해 주는 게 아닙니다. 자격증이 여러분들의 실력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격증 때문에 뽑혀서 잘리는 사람은 너무 많이 봤고, 할 줄 몰라가지고. 자격증 없어도 할 줄 알면 문턱이 높더라도 안 잘립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두지 마세요. 그냥 자격증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알았죠? 우리 쪽은 자격증 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하는 거거든요. 응용 소프트웨어는 많은 분야를 진출할 수 있고 많은 분야의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개발자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대부분 이제 그냥 쉽게 얘기하면 프로그래밍 개발하는 개발자를 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웹 개발, 뭐 웹 디자인, 웹에 관련된 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 물론 웹이 대세긴 해요. 지금 웹이 대세긴 한데 웹 쪽에 일자리가 많죠. 근데 그 일자리가 여러분들 일자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일자리가 웹 개발 일자리보다 조금 적을 수는 있는데 보통 잘 안 잘립니다. 왜냐면 사람 구하기가 힘드니까. 한 번 뽑히면 여러분들이 정말 멍청하고 일을 못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잘 안 잘립니다. 중간에 취업 설명회도 진행하시나요? 재작년까지는 했어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재작년에는 여러분들 작품 발표를 해서 관계자들 모셔가지고 세일즈도 했어요. 이 사람이 이런 거 할 줄 안다면서 사가라고, 데리고 가라고. 그런 것도 많이 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했고, 올해 코로나를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설명이라든지 업체 초빙이라든지 이런 거 진행할 겁니다. 네, 뭐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취업 설명회 듣는 것보다 프로젝트 마무리하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그 쿨매, 민트급 확실한 인기 상품은 중고시장이든 신품시장이든 내놓으면 다 팔려. 뭔 말인지 알죠? 네, 여러분들 대부분 다 빨리 팔립니다. 알았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은 내가 과연 정말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인드 컨트롤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시기지. 근데 그런 거 지금 걱정하고 한 3주 뒤만 되면 이불킥 합니다. 그런 거 걱정했다고. 동영상이라도 하나 더 볼 걸 이렇게 하면서. 예, 서울 쪽에 다 팔려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서울에 팔아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따라가려고 노력만 하면 완벽한 상품으로 당연히 우리가 장사꾼인데 예? 우리는 저기 원자재를 싸게 받아가지고 아주 비싸게 잘 팔아먹어요. 예? 여러분들 고졸 비전공자 3천 받고 가면 여러분 성공한 거 아닌가? 그 정도 뭐 그냥 눈탱이 이빠이 치고 가는 거지. 얼마까지 알아봤어요? 이러면서. 예? 여러분들 원자재지. 맞잖아요. 가공되어 있지 않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원석을 보석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국비로 여러분들 가차 뽑아가지고 예? 내가 1티어 SS급을 뽑아줄 테니까 그냥 오세요. 오시면 돼. 알았지? 오셔가지고 그냥 가차 게임 망할 때까지 열심히 공부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협력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하고. 맞네. 세공을 꼽아 원석으로 수료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원석이 뭐야? 그냥 갖다 버립니다. 뭘 시키는데 거부하지 마세요. 왜 시키는 이유가 있어.
우리는 가차 장인이 아니고 노가다 장인이지. 레벨 노가다. 레벨 노가다 장인입니다. 처음 취업은 교수님이 잘 팔아주셔가지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퇴직을 했을 때 다음 회사에는 뭘 보고 뽑아줄 거예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와 실력, 경력을 보고 뽑혀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취업 안 된 사람이 없어요. 이직한 사람도 많고 중간에 그만뒀다가 다시 취업하는 사람들도 다 지금 개발자 하고 있어요. 자격증? 그러니까 자격증이 여러분들 취업하는데 여러분들 실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자격증 있으면 여러분들 다 할 줄 압니까? 아니에요. 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격증이 여러분들이 이직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자격증은 회사에서 여러분들 단가 쳐줄 때만 그게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자격증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해왔던 포트폴리오, 이게 재산입니다. 이 포트폴리오 했던 이 시간과 경험과 이 결과는 자격증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해요. 여러분들 4년 동안 전공자들이 프로젝트 졸업작품으로 몇 개 하냐면 3개에서 4개 정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듯이 매주 프로젝트를 하게 될 건데 졸업작품 퀄리티만큼을 나중에 이렇게 횟수를 셀러보면 15개 정도 나와요. 15개 정도 나오면 이 퀄리티 자체가 왜 15개만 했는데도 뽑혀가느냐, 전부 현업에서 필요한 기술을 요구하는 거를 다 해요. 현업에서 이거 할 줄 알면 무조건 뽑아가는 기술로만 프로젝트 합니다. 그러니까 할 줄 아니까 무조건 뽑혀가는 거예요. 자격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이 뭘 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게 가장 더 중요합니다. 자격증은 그 다음에 따도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격증은 그게 있잖아. 뭐냐, 응시 자격. 여러분들 비전공자고 중퇴자도 되게 많은데 바로 기사 딸 수 없잖아요. 기사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기능사, 뭐 산업기사, 그냥 돈 아깝고 시간 아까우니까 아예 생각하지 마세요. 기숙사 에어컨 있나? 그거 뭐지? 중앙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거 뭐지? 방마다 하나 있던데. 뭐라 그러지? 방마다 개별 난방이 돼요. 에어컨은 아니. 에어컨 바람 들어오는 게 있던데 따뜻한 바람도 들어오고 뭐라 그러더라. 아무튼 그게 있어요. 선풍기는 아니고 뭐 있더라고요. 세공 과정에서 연봉 협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나요? 아니, 연봉 협상은 재계약할 때 하는 거잖아. 그렇지. 실력이 연봉이지. 그러니까 비전공자들도 기사 취득 가능한데 이거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올해부터 아닌가? 작년까지는 일단 기사를 응시할 수는 있었어요. 근데 있어봐, 정보처리 기사는 상공회의소에서 안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비전공자 뭐 기사 자격증 딸 수는 있는데 이거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비전공자들은 이제 응시 못 할 거예요 아마.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으면 말고. 근데 이거 정보처리 기사 딸 때 공부하는 시간이 여러분들 뭐 한두 달 만에 공부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볼 수 있는 게. 그래서 이 양을 여러분들이 천재가 아닌 이상 그 단기간 내에 그 딸 수가 없어요. 자격증 딸 생각 있으시면 그냥 저한테 개인톡으로 조용히 그거 하세요. 자격증 따실 거면 들어오지 마세요. 그냥
나중에 싸우기 싫어. 저 자격증 따고 싶은데 못 따겠다고 하면서 민원 넣고 막 짜증 낼 거면 들어오지 마세요. 그 지금 제가 이런 말하면 미안한데 예비 합격자들 되게 많이 남아있 좀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자격증에 미련 있으신 분은 그냥 보지 맙시다. 단톡 나가시면 됩니다. 조용히. 자격증에 관련돼서 왜 따지 말라냐면 자격증 딴 애들이 무조건 실패했어요. 왜 실패하냐면 자격증 공부가 워낙 방대하고 이 자격증 이 방대한 걸 여기서 공부해가지고 따고 나서 다른 프로젝트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느냐? 절대 못 따라갑니다. 그 여러분들 어중이 떠중이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지 뭐. 시간만 낭비합니다. 자격증 같은 거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자격증 따려면 거기 가야지. 일반 그냥 입시학원 이런 데 가야죠. 그죠? 여기는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여긴 취업하려고 오는데 이제 자격증 따러 오는 데가 아니거든. 물론 다른 과정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개설된 과정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없어요. 주말에 기숙사 치킨 평일에 시켜 먹어도 됩니다. 피자도 먹어도 됩니다. 우리 졸업한 수료생들이 여러분들 치킨 피자 사주라고 공부하는데 힘들다고 많이 이렇게 지원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 배고프고 추울 때 졸업생 찬스 쓰면 돼요. 또 혹시나 이거는 제가 높아심한 얘기인데 지금도 간 보고 있으면 지금도 들어갈까 말까 긴가민가 하고 있으면 오지 마세요. 예비 합격자들 많아요. 의지를 불타도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 이 시간에 아직도 간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1200시간을 간을 보게 됩니다. 안동 간고등어도 아니고 간 보려면 그냥 안 오는 게 맞습니다. 맨날 싸웁니다. 저는 뭐 간 보는 사람, 양다리 걸치는 사람 뭐 이런 거 정말 싫어요. 제가 제일 존경했던 사람이 안철수인데 진짜 싫어합니다. 요새. 제일 존경했던 사람 안철수 씨였는데 정치인 안철수 씨는 정말 싫어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취업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말이야 바구야. 누구야? 인경이 이래라. 땡땡이 치지 마라. 자, 질문이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자, 마무리 해도 되겠죠? 저도 이제 일과 시간에 일해야 되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단톡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넘게 다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아시겠죠? 네. 끝! 원래 갑자기 끝내주는 게 재밌어. 이거 왜 이래?